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아대학교 장성목 교수입니다. 제가 40여 년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하였는데 첫 강의 시간은 항상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강의를 하면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강의의 어떤 학습 효과가 클까, 이런 부분에 항상 고민을 하였는데, 제가 전공하지도 않은 건강경 천일 대부패에 대해서 강연을 할 것을 부탁받고 어떻게 시작할까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국 스님께서 건강경 천일 대부패를 하면서 소제목을 달아달라고 해서 더욱더 고민스럽습니다. 건강경이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 많이 알려진 경이고, 불자라고 하면 누구나 다 강독하고 외울 정도로 많이, 설법도 듣고 해설서도 읽고 강연도 듣고 공부도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강의를 한다는 것은 더욱더 쉽지 않고, 이런 유명한 강의를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소점을 붙일 것인가 상당히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초월하여 또 전 그 역사를 통하여 인류를 통하여 절대적인 진리를 설파하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면, 그 가르침이 현 상황에서도, 현대 사회에서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될 것이고, 현재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고뇌를 하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키워드가 뭔가, 그 생각하니까 현재가 정보화 시대, 인공지능 시대, 이런 것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경의 가르침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우리 인류의, 우리 또 개개인의 생존 전략과 맞먹는다, 생존 전략의 어떤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고 하는 생각에서 건강경 가르침과 4차 산업혁명 시대 생존 전략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붙여보고 나니 현재 4차 산업 시대의 가장 문제점이 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르침이 뭔가,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무엇을 시작으로 강의할까 생각하였는데, 제가 공대 교수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강의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많은 강의를 듣고 강연도 듣게 되었습니다. 한 강연을 들으면서 제가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은 강의 중에, 그 강의의 연사자가 이 광화문 걸판이라고 하는 에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걸기를 인용하여 강의 첫 구절에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 구절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고, 학생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것인데, 그 오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였는가, 그 중요한 일생이 오는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강의를 준비하였는가. 저 스스로 자문하여 볼 때 그렇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고, 그 이후에
이러한 글귀를 학생들 수업 시간에 첫 구절에 소개하면서 여러분 주위의 동료들, 친구들, 그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인데 소홀하게 대할 수 없다. 그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장석주 대추 하나리라고 하는 시를 인용하면서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그 대추에 또 저런데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그 한 사람의 그 학생이 20살, 21살이 되었다고 하면 20여 년의 풍상들이 엉그러지면서 그 사람은 여러 가지 경험과 또 좌절과 또 학습과 많은 것을 통해서 형성된 인격을 가지고 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나름의 인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기적으로 생각하고 그 인연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생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학점을 저절로 받을 수 없다. 그 학점 안에는 몇 개의 보고서, 몇 개의 과제, 몇 개의 실험, 시험 이런 것을 통과해서 학점을 받는다. 이런 이제 말을 하고 또 공부가 화두가 저절로 타파될 리가 없다. 그 안에는 몇 년의 풍파와 시련과 불면의 밤들 그리고 많은 고뇌가 서려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공부를 할 것을 격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강화문 글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글귀인데 이렇게 인용하면서 학습을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하면서 학생들에게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귀를 인용하면서 여기에 강의에 오신 분들의 그냥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국 스님께서 설명하실 때, 이 소림사에게 사람들이 청중이 작아서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하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유마거사의 이 좁은 방황에, 유마경에 보면 유마거사의 좁은 방황에 사리불이 이 좁은 방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니까 사리불이 신통력으로서 그 84,000 유순의 사자자 32,000개를 넣었지만 그 유마거사의 좁은 방이 조금 더 빈틈이 없고 흔들림이 없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그 소림사 그 대웅전이 좁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자 하는 것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보이지 않는 신장들과 호보성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의 그 일생이 와 있고 엄청난 인연으로 이렇게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또 청중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고 이 정직한 마음이 도량이요 자비로운 마음이 도량이요 하는 것과 같이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그 도량을 가지고 있고 그 엄청난 도량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는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신중들이 같이 공부를 하고 강연을 듣는 이 엄숙한 도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강반야바라미 경을 갖다가 강좌하는데 어떤 경이라도 우리가 경전이 명칭이 갖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경전이 말하고자 하는 진리의 진술을 함축하는 진리적인 측면이 있고 또 그러한 진리 진술을 깨닫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경전을 대할 것이며 또 어떻게 수행 실천하여 진리의 진술을 깨달을 것인가 하는 수행적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경의
진료의 진수는 무엇이고, 또 건강경의 진료의 진수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건강경을 대할 것이며, 또 어떻게 수행하고 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러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늘 가지면서 건강경을 접해야 건강경의 진수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수경의 첫 부분에 보면 정구업 진언으로 시작되는데, 시박참회 가운데서도 구업에 관한 것이 4개나 됩니다. 즉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신이 인식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말로서 하는 죄가 굉장히 막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비중이 커갈수록, 또 지위가 높을수록 말 한마디 잘못함으로써 수많은 대중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되고, 또 지옥에 떠뜨리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지위가 높을수록, 또 사람이 중요한 진리의 말을 할수록 그 말 한마디에 천금과 같은 무게감을 느끼게 되고, 그게 올바른 가치관과 지혜를 겸비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제가 과연 이 자리에서 건강경이라고 하는 그 대단히 높은 경전에 대해서 설법할 수 있는, 안감 강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 또 말을 잘못해서 어떤 죄를 짓는 것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전백자, 구백자에서도 말 한마디 잘못한 걸로 해서 500성의 여우 몸을 받았다고 하는데, 청기누설을 하면서 말을 올바른 말을 하면, 진리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면 죄가 없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부했던 해동선의 해월선사께서는 섭법을 잘못한 죄로 500년의 여우몸을 받았다고 하는데, 청기누설을 하면 5만 생의 여우몸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말을 잘못해도 500생의 여우몸을 받고, 진리 청기누설을 해도 5만 생의 여우몸을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떻게 설법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원 안에 들어가도 30방이요 원 밖에 나와도 30방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그 들어가도 틀리고 들어가지 않다 틀리고, 또 하음하상이 그대가 나무 위에 올라가 손으로 가지를 잡지 않고 발로도 나무를 밟지 않고서 오직 입으로만 나무 가지를 물고 매달려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무 밑에 와서 닮아줘서가 서쪽에서 온 뜻을 물었을 때, 이때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의 무릎에 어긋나게 되고, 또 대답을 하면 곧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그대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입적타 불입적타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에 이르러서 그대가 냇물을 굴리듯 막힘없이 큰 변제가 있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으며, 부처님의 일대장경을 모두 다 말할 수 있다 하더라도 또한 소용이 없다. 만약에 여기에 이르러서 한 소식을 얻는다고 하면 이제까지 죽은 것들을 모두 살리게 되고, 이제까지 살았다는 것은 모두 다 죽기도 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그 진리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 안 가면 경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엄숙한 일이거든요. 제가 이 엄숙한 엄중함을 견딜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이제 그 원각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세 중생들이 불도를 성취하고자 희망하면서도 깨닫고자 하지는 않고 그저 듣기만 하면 아산만 늘어날 뿐이다. 오직 갖고 정건해서 번뇌를 항복시키고 크게 용맹을 일으켜 얻지 못한 바를 얻고자 하고, 끊지 못한 바를
또 끊고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런 구조를 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 전략으로서의 건강경에 대해서 강연을 하고자 하지만 제가 어떤 진리를 어떤 말을 전달하고자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단지 아상만 늘어나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서로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는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문제점이 뭐고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할 뿐입니다. 달마 대사가 소림사에 와서 이 한무제를 만났는데 한무제가 많은 그 절을 짓고 경전을 소개하고 스님들에게 또 도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공덕이 되겠소 하고 물으니 달마 대사께서 아무런 공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유의법은 깨달음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어떤 경전을 듣고 보고 배우고 하는 것이 단지 듣는 것만으로 많이 아는 것만으로 어떠한 공덕도 되지 않고 어떠한 깨달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때 나는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 불교의 근본되는 진리는 무엇일까?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 시대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하는 시간, 같이 고뇌하는 시간을 갖고자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적인 측면에서 또 어떻게 그 진리 진술을 깨닫기 위해서 경전을 대하고 수행하고 실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시할 뿐입니다. 이 이름은 실상의 표현이라는 말이 있듯이 제목만 잘 이해하면 글의 전체 대의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명론에서 자루가 공자에게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선생님께서 정치를 하신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공자께서 정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루가 겨우 그것이냐고 깎아내리자 공자는 이름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말이 서지 않으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명론은 말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이름에 걸맞는 실질적인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름답지 않게 행동할 때 이름값을 못한다고 하는 것과 같이 경전을 접할 때 그 경전에 걸맞는 진리를 깨주고 또 그 진리에 대해서 깨친 바를 실천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때 언행일치가 될 때 비로소 그 이름값을 경전의 이름값을 하고 경전을 공부한 값을 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볼 때 살아갈 때는 어떤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보고 나서 어떤 인식이 되면 행동을 하고 행동하면 그 결과를 얻고 또 그 얻은 결과를 보고 또 행동하고 또 행동하면 결과를 얻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 공부할 때 견문각지가 넓어야 된다 할 때 견문각지 할 때 견도 본다는 거고 그죠? 견성성불 한다는 것도 본다는 거고 간세음보살 할 때도 소리를 본다는 거고 그죠? 관자재 보살 할 때도 보는 것이 자제한다는 거고 그죠? 관하선 할 때도 화두를 본다는 거고요. 지간전 이 본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을 어떻게 봐야 관자재가 될 것이냐
보는 것에 자세가 될 것인가. 이것이 가장 큰 화두라고 생각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보는 순간 뭔가가 자기의 고정관념, 패러다임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관념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 진실된 것인가, 바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디 같은 사람은 눈을 고집한다면 모든 세상의 눈이 멀게 될 것이다. 보는 것에 집착하고 패러다임에 사로잡히게 되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의 눈보다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을 더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장애인의 날에 그 포스터에서 그 대상을 받은 건데, 평균의 눈은, 즉 육신의 눈은 장애만 보고 마음의 눈은 잠재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러한 것을 핵심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죠. 불교의 그 보면 1조 달마대사께서, 초조 달마대사께서 그 법을 전수받는 2조 해능은 해가는 이 팔을 잘라서 자기의 신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심이 약한, 진정한 신심이 없는 사람이 공부를 한다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달마대사께서 법을 준수할 때는 진정한 신심을 보여주는 해가에게 전법을 하죠. 해가에게 전법을 받은 성찬은 천영이라고 하는 문두병을 앓은 사람입니다. 그때 해가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서 이 병자라든지 몸이 아픈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천영이라고 하는 문둥병을 앓은 성천에게 법을 준수합니다. 그러다가 오조 홍인이 법을 준수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 문자에 얽매여 가지고 언어에 얽매이고 문자에 얽매이고 그러한 것이 너무나 이 형용하고 그런 짓 하니까 일자무식의 글을 읽지 못하는 해가가 법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에 이런 가르침은 없거든요. 팔을 잘라진 사람에게 법을 전하고 문둥병자에게 법을 전하고 일자무식에게 법을 전하는 이런 진리가, 이게 굉장히 그 혁명적이고 혁신적이거든요. 이 불교가 태어나가지고 석가세존께서 불교에 있어서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를 내세웠을 때, 그 당시에 인도는 지금도 사람의 수보다 더 많은 신이 있다고 하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넘어오죠. 그래서 청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높다고 하는, 가장 귀중하다고 하는 어떤 신적인 신 중심의 사상에서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혁신적인, 개혁적인 가르침인데, 요즘은 거의 불교가 이렇게 고리타분하게 느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이라고 하는 고은 시인의 순간의 꽃과 같이, 우리가 올라갈 때는 뭔가가 내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다 놓아봤을 때, 내려갔을 때는 간주하면서 올라갈 때 꽉 쥐고 있던 그 내의 패러다임, 고정관념을 버리는 순간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부할 때도, 우리가 건강경을 접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나의 지식, 선입관, 이것을 벗어버리고 빈 마음으로 무념 상태에서 볼 때 그 건강경의 핵심이 보인다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이 4차 산업시대, 혁명시대,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가 쉽게 세상의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정보는 우리가 인포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은 뭔가 인의 폼, 형성시킨다는 거예요. 우리 뇌에 뭔가 형성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정보를 만든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정보를 만들어 형성해서 정보를 가지는 사람은 내가 형성한 그 의도를 머릿속에 두고 그 의도에 따라서 행동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보를 접하면서 내가 세뇌될 수도 있고, 그 정보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보, 한자의 정보에 또 정자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마음이 청정했을 때, 아주 청정했을 때 올바른 그 알림을 알 수 있지만,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면 저 정보에 따라서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내가 누구에게 이 형성된 거기에서 세뇌되지 않고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도 이 정보화 시대의 하나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프레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어떤 학생 두치가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된다, 피우면 안 된다, 다툼을 했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하니까 선생님이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저봐 안 된다 하잖아 하니까, 다른 학생이 아니다, 네가 질문을 잘못했다, 내가 질문을 해볼게 하면서, 선생님, 담배 피우면서도 기도해도 됩니까? 하니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어떤 첫 구조를 던지는 순간, 첫 기에 그 기도라고 하는 첫 기준이 되면, 기도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중요한 거니까 기도를 하면서 다른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 또 크게 좋지 못하는 행위니까, 크게 좋지 못하는 행위를 하면서 아주 숭고한 행위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가 탁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이에 따라서 첫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나의 의식이 이미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법정에 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모 1과 부모 2가 이런 상태인데 누가 아이를 키워야 되느냐, 이러면 키워야 되느냐 할 때는 장점이 있는 사람을 골라요. 그래서 평균 이상의 고수입이 있고 아이와 사이가 아주 친밀하고 사회생활이 활발한 부모 2가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아이를 키워서 안 되느냐 할 때는 단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출장이 작고 사회생활이 너무 활발한 부모 2는 키워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야 하는가 할 때는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 키워서 안 되는가 할 때는 부정적인 측면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 질문할 때 긍정적인 대답을 얻을 것인가, 부정적인 대답을 얻을 것인가 할 때는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이유를 찾아도 10가지를 찾을 수 있고,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 회피해야 될 이유를 찾아도 10가지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에서 덕망이 있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은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이유를 찾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렇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가지고 하지 않고 회피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은 인생의
제목 달기가 중요하다, 잘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제목 달기라고 하는 것 같이 모든 마케팅이라든지 인생에 있어서 제목을 어떻게 다느냐 해서 어, 이 결정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선택할 때도 시간이 나서 서점에 가서 책을 선택할 때 아무 내용을 모르면 제목을 보고 목차를 보고 그 내가 궁금해하는 그 내용을 찾아가서 읽게 되는 거예요. 제목을 보고 찾는 거지 내용을 보고 찾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제목을 다느냐, 경의 제목을 어떻게 달 것인가, 목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제목을 다는 순간 내 인생의 제목에 따라서 목차가 나오고 목차에 따라서 그 내용을 채워가면서 내 인생이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건강경을 배우게 될 때 내 인생의 건강경의 진리에 맞는 내 인생의 제목을 달아보고 거기서 목차를 달아보고 그 내용을 채워간다고 하면 건강경의 진리의 진수를 알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또 체득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에세이 한 문장을 쓰고 에세이에 단 한 문장을 쓰고 스탠포드에 또 합격하고 프린스턴 대학에 합격하고 미국 유산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굉장히 화제거리가 되었는데 이 학생은 에세이 주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할 때 해시태그 를 100번 적었다는 거죠. Black Lives Matter, 그러니까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이 방글라데시 학생이 적어 가지고 합격을 했는데 이와 같이 그 해시태그 하나에 모든 철학과 모든 관점이 함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전을 보고 진리를 보고 할 때 한마디로 그것을 요약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런 훈련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소설책이든 동화책이든 수필을 뜨면 그 챕터 하나를 한 카트의 그림으로 나타내봐라. 한글의 한 문장으로 표현해봐라. 또 전체 내용을 한 카트의 그림으로 나타내봐라. 한 문장으로 나타내봐라.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을 이해했다고 하면 한 카트의 그림으로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고 한 문장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건강경을 공부하고 나서 건강경 전체를 하나의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은 하나의 문장으로 나타내보고 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내보는 훈련을 하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로 들어 가지고 제가 그 가상 강좌를 하나 개발하면서 요즘 학생들이 이 고등학교에서 물리학을 공부하지 않고 오는 학생이 많아서 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좌를 하나 개설하기 위해서 학교에 신청해서 해보았습니다. 일상을 자연 법칙 관점에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부제로 자연 법칙을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하는 부제를 지어봤는데 이게 너무나 딱딱해 보여요. 딱딱해 보여서 제목을 또 바꿨어요. 인문학적 상상력과 자연 법칙 이해. 그렇게 하고 부제로 마음대로 상상하기. 그러니까 인문학적인 거하고 자연 법칙을 이해가 엮어 가지고 설명하면 학생들이 학습 효과도 높이고 물리학을 이해하고 관련 있는 학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 있다는 취지에서 이런 제목을 정하니까 내 스스로 만족스러웠어요. 이 제목을 하면 학생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어 있다 하고 대학원생한테 수업 시간에 이 제목을 내가 강좌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신청 안 하지 않겠느냐 이런 물어보니까 학생 한 명이 교수님 학생들 신청 안 합니다.
왜 하니까 교수님은 학생들이 싫어하는 키워드만 사용했습니다. 그 이공계 애들은 인문학적 뭐 하면 싫어합니다. 또 인문계 학생들은 자연법칙 하면 싫어하는데 교수님께서는 어, 이공계 학생들이 싫어하는 키워드, 인문계 학생들이 싫어하는 키워드만 써서 학생들이 신청 안 합니다. 이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러니까 마음대로 상상하기, 주제는 마음대로 상상하기고 주제목은 부제목을 인문학적 상상력과 자연법칙 이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 조선모사가 아니냐 하니까 그렇지 않고 학생들은 주제목만 보고 부제목은 안 봅니다. 주제목 마음대로 상상하기 재밌네 하고 어,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보니까 인문학적 상상력과 자연법칙 이해를 하니까 이거 재미없네 하고 마음대로 수강 신청도 했다가 마음대로 취소합니다. 그러면 학생들 이 수강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제목에서부터 이 제목을 바꿨어요. 이 제목을 하면 제가 강좌를 개발하면 39가지 강좌를 개발해야 되는데 주어진 시간이 한 2, 3주밖에 안 됐는데 2, 3주에 인문학적 상상력과 자연법칙 이해라고 하는 인문학적인 것과 자연법칙을 연계하면서 39가지 강좌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나니까 쉬운 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막 이야기하다가 그게 인문학적 상상력과 자연법칙이 일치도 되고 일치 안 해도 되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문학적인 것만 이야기해도 되고 자연법칙만 이야기해도 되고 제목을 이렇게 정하니까 제가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제 자신이. 그러고 학생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제목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깨치게 된 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또 건강경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어떠한 제목을 짓고 어떠한 내용을 하면 내가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내 상상력을 펼쳐가면서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깨우침을 에 도달한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현대 그 4차 산업 시대를 문을 연 것이 윈도우라고 하는 개인 컴퓨터가 열렸어요. 윈도우라고 하는 제목을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윈도우를 문이라고 하는데 닫힌 문과 열린 문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열린 문을 지향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인류가 살아가면서 원시 시대에는 한번 날이 새면 동굴에서 나와가지고 수렵을 하고 날이 어두워지면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를 지키는 하루에 한 번 나왔다가 한 번 들어오는 한 번 문을 열고 한 번 문을 닫고 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농경 시대가 되면 더욱더 많은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교류를 하게 되고 공업화 시대, 산업화 시대에 되면 이제 문을 훨씬 자주 열고 정보화 시대니까 수시로 문을 열면서 온 세계와 소통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열린 문의 시대에 갈 것인가 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의 문은 밖에서 열 수 없고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마음 안쪽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순간 우리는 세상과 진정한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닫혀 있을 때는 받아들이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거기 오픈되지 않고 열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 할 때 파라다임, 자기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빈 마음으로 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시대와 옛날의 시대를 비교하면 옛날에는 육감을 가지고 눈, 코, 귀, 입, 촉감 이런 육감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나무 막대라고 하는 를 지니고 자기를 보호해 왔다면 현대인은 한손에는 스마트폰을 한손에는 커피를 하면서 스마트폰으로 시공간 제약 없이 세계와 통하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잠을 깨우면서 일을 하는 이런 시공간이 필요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공간을 초래해서 정보를 했는데 그 정보에 아까 또 말씀드린 것이 인포메이션 할 때는 뇌에 뭔가를 형성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를 통해서 현대 젊은이들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정보에 노예가 되어 있는 그런 삶이거든요. 어,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한다, 뉴스에서 들었다 하지만 뉴스도 진실이냐 할 때 특정을 위해서 완벽하게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팩트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나열하냐에 따라서 그 팩트에 숨어 있는 의도가 뭐고,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 내면은 또 누군가가 칼 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 칼로 사람을 죽였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총을 들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총으로 사람을 죽였다 할 수 없잖아요. 저 멀리서 총을 쐈을 수도 있고, 그죠? 저 멀리서 칼을 던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업무보다 진실이 의식받는 이 시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읽지 못하면 정보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고 이 휴지만 돼도 되지만 정보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인폼을 하는 거거든요. 내 뇌에 뭔가를 형성시키는 거죠. 내가 세뇌되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은 이 점성술에서 별을 보고 운명을 판단하는데 그 별은 지금부터 10만 년 전, 100만 년 전에 이미 10만 강년 떨어진 별은 10만 년 전에 온 정보가 지금 내가 받는 거예요. 100만 강년 떨어진 별은 100만 년 전에 정보를 지금 받고 있는 거고, 1억 강년 떨어진 거는 1억 년 전의 정보를 지금 받고 있고, 만 광년 떨어진 별은 만 년 전에, 1000년 전에, 100년 전에 정보를 동시에 받으면서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점성술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별들의 어떤 우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과거의 수많은 형상들이 잔영들이, 영상들이 중첩돼서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재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현재 내가 운명을 판단하고 그 미래를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죠? 그 과거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공존하면서 내게 오고, 또 그 과거의 모습, 영상을 보고 현재 내 행동을 결정하게 되고, 현재 내 행동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고, 그래서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인 것도 모르겠어요. 이게 관측의 문제가 아니고 우주의 기본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기본 구조가 현재, 미래, 과거가 혼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농구공 착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 농구공에 있어서 농구공이 어떻게 날아가느냐 하는 모습이 한 가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림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농구공이 여기서 바로 쭉 골대까지 날아가는 것이 보이기도 하고, 탕탕탕탕 튀어가는 것이 또 보이기도 하고, 왔다가 좌우로 움직이는 것이 보이기도 하는 거죠.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나의 전생, 기억, 오늘 이전이 전생이니까, 그죠? 오늘 이전의 학습의 결과, 또 경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12, 13, 14로 읽히고 A, B, C로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13이라고 하는, B라고 하는 숫자가 주위의 글에 따라서, 아래 위의 글에 따라서 13으로 읽히기도 하고 B로 읽히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과거의 경험에 따라서, 나의 과거 기억에 따라서, 전생에 따라서 달리 보인다고 하면 이거는 주위 환경에 따라서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연법과 인과법과 윤회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요즘은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이와 같이 다중인격이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전생이 있고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마주치는 현상에 대해서 내가 다양한 판단을 하고 다양한 해석을 하는 것은 내 속에 다양한 경험들이 존재해 있고 그 경험에 따라서 다양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중인격론이라고 하는 것이 다중인격자를 만들어냈다는데, 우리가 어떤 이론을 만들어내면 그게 그럴듯해요. P 형태에 따라서 ABCD, AB, A형, B형, O형, AB형이 있다고 하면 다 그럴듯해 보여요. 내가 그게 보면 다 완벽한 게 딱 무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인간은 그래서 또 그럴듯해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만들면 그 이론에 맞는 인간 형태가, 인간 형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새롭게 조직되고 새로운 사람이 사는 것과 같이 과거는 과거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지금의 어떤 현재에 따라서 과거가 재해석되기도 하고 과거도 새롭게 이벤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이론이죠. 그래서 고려효과라고 하는 것도 특정한 이론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인 인간, 다양한 경제 인간이 형성이 나오고 이렇게 과학의 이론을 형성하는, 그래서 어떤 진리가 이렇다 하면 그 진리에 맞는 사람의 형상들이 거기에 세뇌되어서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그런 유형의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이게 어떤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더라 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해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옛날에 안다는 거하고 믿는다는 거하고 차이와 같이 우리는 진리를 모르면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그 성경에서 나오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하니까 장하석이라고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석자 교수가 됐는데 40몇 살에 이 분이 이제 그 온도계의 철학이라고 하는 에세이집을 썼는데, 베이컨 이후의 최고의 과학 에세이라고 정평이 났어요.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진리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진리란 이름으로 중세에 마녀 사냥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을 처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란 이름에 구속되는 거예요. 아까 고리 효과에서 어떤 이론이 나오면 그 이론에 함몰돼 가지고 내가 구속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마강수 교수께서는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고 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고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상상을 하고 자유로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기존의 관념을 다 버리고 빈마음으로 오라. 그래서 선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스승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어떤 선사를 만나러 갔는데 선사가 오니까 차를 따르거든요. 차를 따르면서 차가 넘치는데 자꾸 따르니까 그 스님, 찻잔에 차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머리에 또 그렇다고, 당신의 머리에 진리가 넘쳐 흐르는데 나의 설법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내가 어떠한 설법을 해도 당신의 머리에 들어갈 곳은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학자가 깨우쳤다는 거예요. 스님의 설법을 듣고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빈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빈 마음으로 찾아뵈야 되겠다는 것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빈 마음이 돼야 자유로운 발상이 가능하고 자유롭게 새로운 것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가 너희를 진리케 하리라. 굉장히 그 파라독스하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때 이스라엘의 그 후츠파 정신, 창조 경제 원동력이 뭔가 후츠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해 가지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창조성을 배울 건가 했는데 이 그 후츠파 정신의 핵심이 모든 의견을 반대해 보는 노후 교육이라는 거예요. 절대 권위를 부정하라. 현실의 바탕을 두라. 철저하게 의심하라. 연관관계를 찾아라. 실천하라.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 성가기감에서 말하는 선의 3요소와 같은 거예요. 대신심을 가지고 신심이 없으면 내가 부정만 하면 안 되잖아요. 나에 대한 대신심을 가지고 의심하라. 그러고 철저하게 해라. 분심을 가지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누차 이야기했지만 그 질문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을 향해서 물음을 던지고 가지고 질문하는 거죠. 답을 찾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왜 그럴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존 전략은 무엇이고 또 건강경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인데 시대를 초월하여 그 건강경의 핵심이 우리의 삶에 이 4차 산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가르침을 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드보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영화의 하나의 획을 그었다는 건데 여기서 가장 그 핵심이 되는 그 구절이 자꾸 틀린 질문을 하니 대답이 나올 리 없잖아. 그 질문을 틀리게 하니까 바른 대답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바꿔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그 선생님 담배 피우면서 기도해도 됩니까? 선생님 기도하면서 담배 피워도 됩니까? 어느 부모가 키워야 되나? 어느 부모가 키우면 안 되느냐? 그 질문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질문을 했을 때 바른 대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화두를 들 때 또 어떻게 우리가 의심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이 질문에 놓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깨 위에 난쟁이와 같이 많은 선지식들의 가르침 위에 섰지만 이것을 어떻게 배워나갈 것인가. 그래서 모방하지 않고 훔치는 좋은 디자인은 카피를 하지만 위대한 디자인은 훔친다는 거예요. 카피를 하면 요즘 이 모방을 했다든지 표절 시비가 해서 카피를 하면 표절이 돼가지고 범죄가 되지만 훔치는 것은 범죄가 아니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카피하는 거하고 훔치는 거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우리가 그 선지서의 이 말을 카피하지 않고 말을 어떻게 훔칠 것인가? 그 어떻게 틀리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벼랑 끝에서 나를 씌워야 되고, 그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멘토 코칭에 있어서 나를 아는 힘, 자기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래서 MJ세대도 진정하게 나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면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내 일이 내일의 희망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impossible이 I'm possible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안다는 거, 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정보의 노예가 되면서 많은 정보 속에서 또 이론 속에서 진리라는 말 속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세뇌돼 가지고 내가 없어지는데 나를 확립하는 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우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할 때도 내가 무엇인가 하는 거거든. 나를 확립하는. 그 나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이 4차 산업시대의 정보화 시대에서는 우리가 상실, 자기 상실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거기서 그 자아 상실에서 나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가. 이것이 4차 산업시대의 가르침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건강경의. 예, 그 인생은 꽃샘인데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은 제로다. 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확립되면 서포상절에서도 아름답다가 옛날에는 아답다는 거예요. 나다운 것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또 아름이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속에 갖고 있는 씨앗을 삭혀낸다는 것과 같이 참된 나를 발견하는 깨달음의 시초가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나답게 되는 것, 참된 나를 찾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여는 거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삶을 나를 확립하기 위한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No here가 now here 되지. 예, 지금 이 순간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주자오가 참선이라는 불교의 가르침과 같이 이 구양순이 삼상제약이랑 같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느 순간에서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양수는 마상, 침상, 측상이라 했는데 지금은 버스, 베스, 베, 버스나 침대나 욕실에서 편안할 때 생각하면서 깨우침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또 우리가 이 교보생명에서 25년간 가장 사랑받은 강화문 글판이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에요. 이 풀꽃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는 나태주 선생님이 애들을 가지고 데리고 이제 그림을 그리고 왔는데 학생들이 교장 선생님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요?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한 말이 자세히 보고 오래 보아야 된다. 그러면 자세히 보면 꽃이 예쁘고 오래 보면 꽃이 사랑스럽다. 너희들도 그렇다. 이 시가 이제 강한 글판에서 가장 사랑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또 학생들한테 어떤 그 수식이라든지 공식이 어렵다는데 자세히 보라. 그러면 그 공식이 예뻐 보이고 오래 보면 그 공식이 사랑스럽고 모든 공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두를 들고 불교 공부를 할 때도 하두를 자세히 보면 하두가 예쁘고 오래 보면 하두가 사랑스럽고 모든 불교의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오늘 그 안국 스님께서 길게 해도 된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건강경 4차 산업의 생존 전략에서 건강경을 이야기하는데 건강경의 가르침을 할 때 진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실천적인 수행적인 측면인데 그래서 건강경을 어떻게 볼 것이며 어떠한 자세로 볼 것이며 또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건강경을 보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건강경의 핵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